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는 이게 보고받은 바 없다 이랬지만요. 그러게 비판이 나오니까 소통을 했다. 이런 이제 말장난했던 그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규제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 기재부나 금융위원회에서 한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무책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고를 안 받고 이런 데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냐. 이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말 바꿔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데 그 말장난한 이런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게 지금 엄청난 일파만파 엄청난 이게 그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갑자기 하루 만에 밀어붙이니까 예고를 하고 충분하게 그 대비를 할 수 있게 예고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YS가 긴급명령 내려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하듯이 갑자기 주말에 유예도 없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주말에 딱 규제를 하니 거기에 계획을 맞춰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다 해당되니까 지금 이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엄청난 게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대출을 틀어막아서 집값을 잡아보겠다. 이 자체가요, 진짜게 구시대적 잘못된 발상이다. 저 분명히 경고하고요. 그런데 특히요, 여기 보면 이게 이번 대책은 특히 이거 실수요자한테 전부 이게 피해가 갑니다. 오히려 진짜 투기꾼들은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금도 워낙 돈도 많고요. 돈도 많고, 또 이게 여러 채니까 어차피 이게 비싸게 팔아서 또 더 투기를 하는 거니까, 진짜 투기꾼들, 현금 부자들한테게 해당이 안 되고, 꼭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이게 핀셋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근데요, 특히 더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는 게 바로 이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하고요. 실제 외국인들은 이제 규제가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 아파트 취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특히 대출 규제도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도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 은행에서 돈 받아가 우리나라에 투기하면 이거는 진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은행도 외국인은 예외로 되니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가 이렇게 많았나. 1월부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외국인이 집합건물, 아파트 있잖아요. 또 이게 오피스텔, 집합건물 총 건수가요, 5,153건이다. 와, 저는 이렇게 비중이 높은지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거래는 많이 안 되거든요. 실제 호가가 계속 오르고 매물이 나와 있는 거지 실거래는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에 제 후배가 공인중개사를 하거든요. 공인중개사들도 죽을 맛이에요. 호가는 올라도 거래가 안 돼요, 잘. 거래가. 그만큼 이게 어려운데. 근데 외국인이 아파트 거래가 5개월 만입니다. 5개월. 1년이 아닙니다. 5개월 만에 5,153건이다. 저 전체 건수의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난 비중이 될 것 같아요. 전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파트 거래가. 하여튼 외국인이 5개월 만에 5,153건의 거래가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대출 규제도 안 받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요, 그 중에 중국이 3,449건이다. 와, 외국인 중국인이 3,449건, 66.9%를 차지했다. 66.9%.
그 다음에 그 미국인이 633건 몇 건인데 베트남이 173건. 그러니까 미국이 603건, 베트남은 173건. 그런데 중국인이 국적이 중국인이 3,449건, 66.9%다. 그러니까요, 성동구에 그 중국에서 20놈이 1억씩 모아가 개 타듯이 1억씩 모아가 20억짜리 아파트 사가 30억에 팔면 10억을 남잖아요. 중국에서 10억 벌게 쉽냐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서 투기를 하고 있는, 그게 아무 제재, 특히 그렇잖아. 중국인이니까 뭐 소득세나 세금 제재도 하기 어렵고 대출 규제도 어렵고 심각하다는 거죠. 실제요, 우리 국민의힘의 고동진, 유용원, 전부 그 한동훈계네, 이놈들. 뭐 한동훈계든 뭐든 하여튼 이 고동진 있잖아. 삼성 있던 고동진. 그 다음에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죠. 이 사람들이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규제 내용, 법안은 발의했지만 통과는 불투명하다. 제가 보기에 그 이재명 민주당에서 중국 눈치 보는데 통과시켜 줄까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의 셋의 외교에서는 어렵다. 왜? 중국이 70%인데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참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항상 그 대외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호주의거든요. 외교는 이제 상호주의예요. 그 나라가 해주는 대로 우리도 하는 겁니다. 상호주의. 그게 대원칙이에요, 외교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게 이미 깨졌어요. 왜? 투표권도 보라고. 투표권도 이게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이게 투표권 행사가 안 되는데, 근데 중국인은 조선족들, 또 이게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 지방선거는 투표권을 가지잖아. 이것도 이게 상호주의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나 연금, 이것도 이게 상호주의는 깨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소비 쿠폰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이것도 이게 다 줍니다. 특히 난민들까지 줍니다. 난민들까지. 와, 참 이게 대단하네. 난민들 저번에 코로나 지원금 안 줬더니 난민이 헌법재판 소송 걸었잖아. 헌법재판 걸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야, 난민들 다 줘봤자 돈 뭐 몇백억 든다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냐? 이러면서 이게 위헌해버렸다니까? 헌재도 문제고요. 이게 남의 나라까지 오간 지원금 그거 안 준다고 이게 재판까지 거는 그 난민, 이런 난민도 받아줘야 됩니까? 그것도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이번에는 그래서 알아서 기 가지고 난민들까지 다 주는데 이미 상호주의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중국의 경우요, 우리나라 사람이 현재 부동산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 가서 매입하는 거, 이거는 이게 정말 제한적이고 까다롭고요. 아예 거의 제가 중국에 아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한 20번 이상 제가 가봤지만 거의 사실상 아파트 부동산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국인은 그냥 자기들이 거기에 완전 십실반으로 돈 모아가지고 한국에 와가 투기를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요. 어떻게 5개월 동안에 외국인이 5천 몇백 건 중에 그 중에 중국인이 3,449 건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3,449 건. 5개월 만에. 그럼 이게 1년이면요. 거의 외국인이 하는 게 만 몇천 건 될 거 아닙니까? 5개월 만에 5천 얼마면 5,153건. 그럼 이게 외국인이 투기하면 아파트가 안 오릅니까? 투기라는 게 꼭 우리 국내인만 투기할 수 있는 겁니까? 돈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 외국 놈이든 우리나라든 투기하면 이게 다 부동산은 뛰는 겁니다. 뛰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 해도 심각한 상황이 있다. 실제 이거 노잖아. 기사에도.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이용해서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아예 규제나 통계도 안 잡히지. 외국은행이 얼마 대출 받았는지 규제도 안 잡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요. 이게 신혼부부들이 대출 받으면 사정상 집 사놨고 이제 1년 뒤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기존 집이 어떻게 되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와, 신혼부부들도 있고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무조건 대출 받으면 6개월 이내 무조건 이게 들어가라. 이런 전입 의무가 있어. 근데 외국놈들은 그런 게 규제도 없다. 없다. 한마디로 이게 그 외국인들은 완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놓여 있다. 이것만 봐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요, 이번에 이 주식담보대출 규제하는 거, 이게 진짜 군사작전처럼 혁명적인데, 그 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집 하나 있는 사람이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노인들 중에 돈 없으면 아파트 대출이라도 받아서 또는 영복이지처럼 생활해야 되는데, 이런데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출은 1억 원으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해놓으면요, 이걸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왜 막느냐고요. 아니, 이걸 규제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집에 하나 있는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담보대출 받을 수 있잖아. 이걸 1억 원으로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대책은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 첫 대책인데 분명히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출만 묶어서 집값 잡겠다. 이 자체가 구시대 발상으로 엄청난 역효과, 역풍만 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완전히 쿠데타 혁명하듯이 하면요,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이 뛴다거나, 계약해놨는데 잔금 중도금 못 치르면 뛰잖아요. 그 계약금이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도 있는 거고요. 청년들이나 또 신혼부부들, 엄청난 부작용이 심각한 후유증이 옵니다. 진짜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이런 사안이다.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좌파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이제까지 얼마나 처참한 실패를 했습니까? 문재인 때도 29번 대책 내서 다 실패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통계를 조작해서 집값이 실제는 2배, 3배 올랐는데 통계를 조작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마 이재명이도요, 하는 짓이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안 되면요, 또 나중에 통계 조작해서 어떻게 할지, 결국에 문재인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심각한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 적절한 공급이 중요한데 지금 공급이 반토막 나 있거든요. 모르죠. 이재명이, 야, 아무리 그래도 이재명, 너 백현동 아파트처럼 이렇게 공급하면 안 된다. 너 아무리 공급이 급해도, 야, 백현동 아파트처럼 옹벽을 깎아가지고 완전히 커뮤니티 시설 쓸 수도 없도록 엄청난 피해 오잖아. 이자가 이런 식으로 백현동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파트, 이런 공급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보통은 공급을 확대하고 적절하게 시장에 순응해서 수요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우리 공급은 지금 거의 안 되고 완전히 대출로 수요만 때려잡아서 부동산 잡겠다. 이거는 필패, 결국 처참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걸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상호주의 규제인데, 지금 외국인들만 룰루랄라 외국인들만 신났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한국 아파트 투기가 한몫 잡아야 된다. 이렇게 대규모 중국 자금이나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는, 이걸 분명히 규제를 해야 되는데 법안은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이 심각한 좌파 정권의 우리 국익 훼손이다. 특히 중국 놈들만 배불리는 이런 최악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담대출 규제는요, 즉각 철폐되어야 된다. 즉각 이거는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